오늘은 이제 광교 신도시 2부, 아직까지 도청, 뭐 컨벤션 비즈니스파크, 또 이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뭐 고등법원 또 고등검찰청으로 승격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딘가에는 초대박 상권, 어딘가에는 초대박 상가가 생깁니다. 자, 여기 생기는데 오늘은 어디에 여기 이제 생길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타이밍이 아주 좋은 게 얘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만약에 지금 상가를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또 타이밍이 중요한데, 만약에 얘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에 초대박 상권이, 안 그러면 초대박 상가가 눈에 보인다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예, 늦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권리금이라든지 뭐 속칭 피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올라 있으니까. 근데 아직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까지는 얘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일할 사람들이 아직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찾으면은 아주 좋은 그 타이밍에 좋은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지금 하나를 내가 이제 뭐 아주 노후 대책 뭐 이런 걸로 이제 아주 좋은 거를 하나 장만하실 수 있으세요. 상가는 역세권이 좋죠. 역세권 뭐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그런 사실들이고, 이 광교 신도시에는 여기 이제 세 군데의 역세권이 있습니다. 상현 역세권, 광교 중앙역, 그 광교역,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전철역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전철역입니다. 전철 역세권, 상현역, 경기도청역, 그리고 경기대역,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전철역이 있는데, 저 빨간 데가 이제 상업지죠. 땅을 이제 색깔을 보면 다 틀린 게, 상업지는 요 빨간 거, 아파트 부지는 노란색, 뭐 요런 거는 이제 그 공원이라든지 녹지, 요런 걸로 이제 조성이 돼요. 색깔별로 다 틀린데, 여기 이제 땅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요 빨간색 땅입니다. 빨간 쪽에 지날수록 땅값이 비싸고, 요 초록색 쪽으로 지날수록 땅값이 싸요. 그래서 땅값 중에 이제 가장 비싼 게 이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는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전철 역세권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빨간 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도청 이제 이쪽 위쪽에 있는 거는 주상복합 상가고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이제 빨간 땅이지만 백화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권에서는 이제 빼겠습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에는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요 세 군데 전철역 역세권에서 잘 골라서 투자하시면 돼요. 잘 골라서. 예,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세 군데 역세권의 그 성격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철 역세권인 거는 다 똑같은데, 또 상업지라도 역세권이라도 또 상권이 성격이 또 틀려요. 우리가 이제 상권을 볼 때 역세권이 중요하지만 또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요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요거는 학교 외벽에서 50m 또는 200m 안에 들어가면은 상가가 안 좋아요. 50m에 걸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뭐 절대정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상대 보호구역 이렇게 지금 이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상현역 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상업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 선이 지금 요게 200m, 요 파란 선이 요게 이제 200m 학교와 상현중학교, 안 그러면 옆에 이제 상현중학교 옆에 있는 세비초등학교, 여기에서 이제 50m 내지 200m에 걸리는 게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안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부동산 가치가 같은 상업지에 같은 빌딩이라도 부동산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내가 분양을 받으면은 내 상가를 뭐 노래방, PC방, 뭐 당구장, 또 학원, 병원 뭐 다 이제 임대를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업종은 임대를 놓을 수가 있고 이 업종은 안 된다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상현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상권의 거의 반 정도가 이게 그 학교 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200m에 딱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상권이 위락 상권으로 형성되기는 좀 힘이 드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현역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상현역 상권은 요 주변에 있는
약 5,000세대 정도 되는 지역 상권입니다. 지역 상권. 우리가 이제 상권을 나눌 때, 뭐 이거는 그 상현역 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내버두면은 뭐 주변에 한 5,000세대 해가지고 아주 먹고 살만한 그런 상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상권이 여기는 이제 그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가 용서 고속도로가 이제 지나가면서 얘를 광교 몸통에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요거 하나만은 괜찮은데 영동고속도로가 또 지나가죠. 그래서 상권을 또 분리를 또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영동고속도로 추가하고 뭐 여기 이제 상현역 이야기를 할 때 뭐 이쪽 법원검찰청 이쪽으로 또 이야기하고 요 주변 아파트도 다 이제 한복으로 때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큰 도로 특히나 이런 큰 고속도로가 하나 지나가면은 이건 상권은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상권을 이제 그 분리를 할 때 첫째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런 큰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녹지들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 이제 산인데, 요런 녹지가 지나가면은, 이거는 별개의 상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현역 같은 경우에는, 광교에서 분리가 됐고, 그냥 이렇게 도로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그나마 한 5,000세대 정도 돼서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교 몸통에서 분리도 됐고, 그리고, 이제 큰 도로가 지나가면서 요거는 이제 그 또 학교 정하구역 여기 이제 200m에 걸리면서 요거는 상현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투자를 그렇게 좀 권하는 그런 상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청역을 보면은 도청역은 역세권이 얘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지하 1층에 있고 전철이 지하 3층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버스 정류장이 이 상가에 도움이 되려면은 버스 정류장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지상에 1층에 있어야 전철 타는 사람이 버스로 갈아탈 때, 버스 갈아타는 사람이 전철 갈아탈 때, 이 앞에 상가 편의점이라도 하나 보이면은 껌이라도 한 통 사고 뭐 음료수라도 뭐 한 병 사고 하는데 이게 버스하고 전철하고 지하에서 환승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 올라올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시스템인데 상권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도청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여기가 지금 경기도청부지고 도청부지 주변으로 파란색 요 색깔들이 많죠. 아까 그 학교하고 요 보시면 이제 연무 이 도청 쪽에는 학교가 네 거리 요 네 기퉁이마다 이 도청역 세권은 학교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역 쪽은 상권이 여기가 1번, 2번이 상업지예요. 도청역 상업지인데 자 1번 상업지 보면은 파란 색깔이 다 걸쳐져 있죠. 자 요거는 위락이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2번은 그나마 이제 일부분만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건물이 생긴 걸 보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1번에 지금 지어진 그 상업시설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게 그 어떤 회식 장소가 형성이 되려면은, 건물이 이런 모양보다는, 이제 요 롯데 시네마가 들어있는데, 이런 건물보다는, 이런 건물에 뭐, 당구장, 뭐, 노래방, 또, 이런 부분들, 위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건물에는 좀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뭐 당구장 같은 경우에도 볼링장이라든지. 자, 그래서 1번에 지어진 건물은 단순 쇼핑, 안 그 위에는 이렇게 이제 또 주거 시설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주상복합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런 건물에는 회식 장소는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지를 보면은 2번 부지도 주상복합입니다. 1층, 2층만 상가고, 여기는 3층까지 상가네요. 1, 2, 3층이 상가고, 위에 또 주상복합이에요. 자, 이 상가가, 이 위락 건물이 나오려면은 상가가 최소한으로 한 7층 정도는 빠져줘야 됩니다. 이게 그 당구장이라든지 또 볼링장, 노래방, 이런 게 이제 이런 중심 상업지에 저층부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수를 써야 되니까 분양가가 싼
위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노래방이라든지 뭐 이런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넓은 평수를 써야 되니까 1층, 2층, 3층 이런 비싼 이런 데서 이제 저층부에서는 비싼 임대를 내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위로 상가가 돼야 되는데 다 주거공간으로 빠졌어요. 주상복합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도청 쪽은 이게 이제 1번 건물도 그렇고 2번 건물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상가는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회식 장소로 어떤 상권이 형성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청이 이제 그 위쪽으로 이쪽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 방향으로도 이쪽으로 이제 상권이 이제 어느 정도 상가는 있거든요. 근데 이쪽도 상가가 이게 학교하고 일단은 다 걸려요. 이 상가가 이 상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요 학교하고 200m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락이 형성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여기도 이제 상가가 주상복합 위주다. 1층, 2층. 2층에는 당구장 못 들어갑니다. 노래방 이런 거 2층에 비싸서 못 들어가요. 도저히 뭐 그 넓은 평수를 써야 되는데 이 뭐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감당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도청 주변에는 다 주상복합 상가예요. 상가 자체가 아예 1층, 2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락이 형성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도청 쪽은 회식 상권으로 단순 판매 시설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강남 같은 아니 신천 같은 또 안 그러면 홍대 같은 그런 위락이 형성되기에는 회식 장소가 형성되기에는 도청도 부적절한 겁니다. 자, 제가 뭐 이쪽 경기대 쪽으로 이렇게 왔으면은 뭐 이제 그 다 부정적으로 했으니까 지금쯤이면은 다 이제 경기대역이 괜찮구나. 뭐 어느 정도 가면 한 80%는 잡으셨을 거예요. 자, 경기대역 상권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광교역 경기대역이고요. 요 바로 앞에 여기 이제 상업지가 일반 상업지가 분포가 돼 있고 요쪽 이제 조금 거리를 벗어나서 빨간색인데 약간 희미한 부분 여기는 이제 근린 상업지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또 이제 점포주택지가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가 일반 상업지하고 근린 상업지하고 점포주택지가 요렇게 요렇게 이제 그 서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거는 서로가 어떤 서로 상권이 서로 침범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이 나와요. 점포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급 식당들, 전문 식당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런데 이제 근린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이제 유동인구, 상주인구가 필요한 그런 이제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고, 요런 이제 빨간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위락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경기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상권 주변으로 바로 이제 경기대학교가 있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 예전에는 이제 구정문 쪽 구정문도 하고 후문이 있었는데 이제 광교역이 경기대역이 이제 개통을 하면서 신정문이 생기고 이쪽으로 지금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이 상권을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 광교 테크노밸리 1차, 2차, 3차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있고, 위락이 형성이 되려면은 뭐 홍대, 신천, 뭐 신촌 어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이 일단은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대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이제 활기차게 어떤 상권을 1차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아주 뭐 젊은 애들 제잘 그리는 거 나이 먹고 젊은 애들 제잘 그리는 것만 해도 에너지가 막 이제 뭐 충전이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20대 말 30대 요런 이제 초중반 여기에 있는 직장인들이 또 그쪽 상권으로 유입이 되고, 그런 데서 이제 회식 장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기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구매력이 높은 대학생들이 있고 고소득 직장인들이 있고, 요런 데서는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대학 문화, 직장 문화, 위락 문화 요런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또 여기 이제 웰빙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괜찮은데 지금 여기도 웰빙타운 같은 경우에는 광교역하고 경기대역하고 가까운데, 저는 이제 웰빙타운 쪽에 요 근린상업지 요거는 투자는 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유는
이 웰빙타운에 있는 근린상업지는 여기는 이제 학교하고 바로 200m 다 걸려요. 벗어나는 거는 단 한 놈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웰빙타운에 있는 근린상업지예요. 이게 뭐, 아주 이게 상권이 정말 이게, 사실 상권으로 보면은 정말 괜찮은 상권이에요. 이 웰빙타운, 이 근린상업지가. 한 그 5천 세대 정도 되는 요런 데를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상가가 또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웰빙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 그 상업지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오게티도 아니고 완전히 치명적인 게 상업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m 바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 근린상업지에는 마찬가지 뭐 김밥집이라든지 어떤 병원, 학원 이런 거는 이제 생길지 몰라도 PC방 자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방. 뭐 노래방이 요즘 그렇게 뭐 태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요즘 초등학생들도 노래방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상업지인데 그런 게 이제 서로가 이제 어울려줘야 되는데 아예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주 뭐 엄청나게 그런 이제 상업지지만 상업지가 아닌 그런 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 웰빙타운에 있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지금 다 나와요. 뭐 PC방이나 노래방 뭐 이런 거 가고 안 그러면 가족들끼리 외식을 할 때도 어떤 근린상업지에서 보다는 조금 더 걸어 나와서 이제 경기대 역세권에서 이쪽이 이제 그 외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대 상권은 이런 이제 이런 웰빙타운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동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 웰빙타운이 있고 서쪽으로는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이게 지금 1차, 2차는 지금 개발이 끝났고 지금 이제 요 3차까지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이쪽 경기대 상권으로 이쪽으로 다 직장인들이 회식이라든지 이런 뭐 부분들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거리도 이제 가깝고 지금 뭐 활발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교 이쪽 경기대역 쪽을 보면은 여기는 웰빙타운에서 바로 이제 이 경기대역 상권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또 대학생들이 상권으로 유입이 되죠. 테크노밸리 1차, 2차, 3차. 여기는 아주 굉장히 좀 또 직장인들, 석박사 연구원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이 테크노밸리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대역은 바로 주변에 대학교하고 아주 아파트하고 그리고 직장인들하고 여기 이제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경기대학교 뭐 제가 이제 어느 상가를 지금 뭐 직접 탁 집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광교 신도시에 여기에서는 경기대 상권이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가장 유망한 그런 상권이다. 그래서 요런 데는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한번 누비면서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직접 누비실 때는 요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가가 좋아요. 요런 이제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은, 요런 이제 키트헌터, 요런 이제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 상가는, 요게 이제 이 큰 업종들이, 요런 이제 큰 가게들은, 큰 점포들은 멀리에서 손님을 땡겨오거든요. 예를 들어 볼링장이 이제 생긴다 이러면은 광교 신도시에 생겨봐야 볼링장이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가를 이제 보실 때는 요런 게 들어가 있는 상가. 경기도 쪽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런 큰 게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 좋아요. 그런 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런 거 이제 야구장 같은 거 요런 거는 쉽게 창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종이죠. 요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가들. 그래서 이제 발품을 요런 거는 하나하나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 요런 거 당구장 같은 거 요게 우습게 보여도요. 이 당구장 같은 게 요즘 스포츠화 돼서 여기도 이제 지금 학생들도 많이 오죠. 학생들도 많이 오는 거고 또 다양한 연령체들이 당구장도 요즘은 뭐 금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스포츠화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뭐 예전처럼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요런 이제 당구장 같은 것도 큰 게 들어가 있는 건물,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회식 같은 것도 뭐 이제 그 남자 여자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아주 밤 1차, 2차, 3차 막 그런 그 가는 그게 아니죠. 요런 이제 스크린 골프장 요런 것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 상가는 이제 좋은 상가고, 그리고 또 이제 큰 상가가 좋아요. 큰 상가가. 그 건물 안에 장사하는 분들도 그 건물 안에 중국집, 일식집, 한식집, 뭐 횟집, 또 뭐 곱창집, 이게 한 건물 안에 많은 식당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뭐 이 건물에서 내가 뭐 김밥집 독점으로 안 그러면은 갈비집 독점으로 하면은 뭐 떼돈 벌 것 같아도 오히려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거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점들도 기왕이라면은 그 건물에 건물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형 상가. 여기에 또 중요하죠. 주차 대수가 가장 많은 대형의 상가 건물. 요즘은 이제 뭐 주차 공간 한 대 한 대는 매상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뭐 경기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철 역세권이라 또 버스도 워낙 많고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이 주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회식이 형성이 되려면은 이제 회식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바로 이제 소주를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깝더라도 이제 그 웬만하면은 그 회식 장소까지 차를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주차가 많이 돼 있는 공간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 광교 신도시는 제가 이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경기대학교 이쪽 그 경기대역 역세권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기에서 가셔서 발품을 팔아보셔라. 그러면은 지금 싼 가격에 좋은 거를 잡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상가를 체크를 할 때는 이런 대형의 어떤 그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 상가들,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요런 이제 상가들, 그리고 식당도 뭐 몇 개만 들어가는 요런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고 지금 많이 비어 있는 게 차라리 좋아요. 건물은 큰데 텅텅 비어 있는 게 오히려 앞으로는 더 좋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이제 큰 규모가 돼 있는 그런 상가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채워지거든요. 계속 채워지다가 이제 채울 때가 됐어요. 채워질 때가 됐어요. 오랫동안 5년, 6년, 7년 고생하다가 이제 광교 신도시에 16만 명이 일을 하러 들어오는 도청, 법원검찰청, 테크노밸리, 컨벤션, 비즈니스파크 이런 게 이제 내년, 내후년, 1년, 2년, 3년 있으면은 계속 이제 완공이 되고 직장인들이 16만 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금이 딱 타이밍이라는 걸 알아요. 아, 지금 좋은 상권, 좋은 상가를 이제는 선점을 해야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내가 이거를 긁을 수가 있다. 1년 뒤, 2년 뒤에 이제 도청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투자하는 사람도 늦고 임차인도 가게 이제 점주도 그때는 늦는 거예요. 이미 다 입점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아주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가들 그리고 주차 대수가 많이 있는 건물들 이런 거 이제 틈틈이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아요. 해서 조건들이 아주 좋습니다. 해서 이런 거는 요런 이제 역세권에 요런 이제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비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